한 가정의 대화가 매일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남성의 조건부 공감 스위치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능치백탄. 왜 유독 가족 앞에서만 귀를 닫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남녀의 공감 능력 총량은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는 언제 켜느냐에 있었습니다. 감정으로 호소할수록 멀어지고 논리로 설계할수록 가까워지는 관계의 역학. 지긋지긋한 감정 노동을 끝내는 시스템 설계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직장에서 센스 있다고 칭찬받는 남편, 친구들 사이에서 배려심 좋다고 소문난 아들. 그 사람이 왜 유독 나와 대화할 때만 딴 사람이 될까요? 한 번 말해서는 못 알아듣고, 두 번 말하면 짜증을 내고, 세 번째엔 싸움이 시작됩니다. 회사 후배 이사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수 도와줬대요. 동창 모임 총무는 10년째 자처하고 있고요. 근데 집에서 설거지 한번 부탁하면 왜 그렇게 무거운 표정을 지을까요? 밖에서 쓰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 가족한테 써줘도 좋겠는데 그 작은 바람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삼켜본 말들 있으실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건가? 원래 남자는 공감을 못하는 건가?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변한 건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어느새 자책으로 번지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밤마다 천장 보며 되뇌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있지? 왜 나만 이 관계에 에너지를 쏟고 있지?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답을 찾기보다 지쳐버리는 경우가 더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들의 무심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남녀의 공감 능력 총량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건 총량이 아니라 작동 방식이었어요. 신경과학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남성 뇌에도 공감 담당 영역이 똑같이 존재해요. 거울 뉴런, 편도체, 전두엽 연결까지 여성과 구조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드웨어는 동일하다는 뜻이죠. 다만 소프트웨어가 다릅니다. 남성의 뇌는 상시 가동이 아니라 조건부 가동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요. 자신에게 이익이나 손해가 명확할 때입니다. 직장 상사 기분은 귀신같이 읽어요. 인사고과가 걸려 있으니까요. 거래처 담당자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습니다. 계약이 달려 있으니까요. 친구 모임에서도 분위기 파악 잘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표판이라는 사회적 자산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집 현관문 여는 순간 스위치가 꺼집니다. 왜냐고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떠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어머니는 무조건 내 편이라 확신하고요.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사라지니까 에너지를 절약하는 겁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이걸 에너지 효율 전략이라고 설명해요. 수십만 년 전 초원에서 남성은 사냥하고 경쟁하고 위협을 감지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공감 회로를 돌리면 소모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뇌가 선택적으로 작동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건 신뢰의 표현이에요. 가장 편한 사람 앞에서 가장 에너지를 덜 쓰는 거죠. 문제는 그 절약이 우리에게는 무관심으로 읽힌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시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상담사가 알려준 대로, 책에서 읽은 대로 나 전달법을 써보신 거요.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이래서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통할 거라고 기대하셨죠. 결과가 어떠셨나요? 그래서 어쩌라고? 또 시작이네. 아니면 묵묵부답, 통하라고 만든 방법인데 왜 안 통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 언어의 번역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성의 뇌는 감정 표현 자체를 소통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상대도 그 힘듦을 함께 느껴주길 기대해요. 감정의 공유가 곧 연결이죠. 그런데 남성의 뇌는 다르게 처리합니다. 감정 표현을 들으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분류해요. 내가 속상해 라고 말하면 논리 회로가 가동됩니다. 속상함의 원인이 뭐지? 내가 해결할 수 있나? 해결 못하면 이 대화의 의미가 뭐지? 이 연산이 돌아가는 동안 정작 감정적 연결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처리 불가, 보류. 그래서 멍하니 있거나 회피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감을 원했는데 그들은 풀 수 없는 과제를 받아든 거예요. 과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짜증내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을 바꿔야 합니다.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야 해요. 잠깐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남편이나 아들한테 뭔가 부탁했을 때요. 어떻게 말문을 여셨나요? 왜 맨날 이것밖에 못해? 한번 말하면 좀 해. 혹시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당연합니다. 쌓인 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 순간 상대방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방어 모드가 켜져요. 비난으로 시작된 대화는 내용과 상관없이 공격으로 분류됩니다. 공격받으면 방어하거나 도망가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남성은 인정 욕구가 채워져야 움직여요. 여성이 대화로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면 남성은 대화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먼저 인정해 주세요. 오늘 피곤했지? 고생했어. 요즘 회사 일 많던데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부드러운 인정이 굳게 닫힌 방어벽을 여는 열쇠예요. 벽이 열린 다음에 요청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주말에 이것 좀 같이 해줄 수 있어? 순서만 바꿔도 반응이 달라져요. 칭찬이 먼저, 요구는 그 다음.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입니다. 화가 나서 소리 질러 보신 적 있으시죠? 게임기 코드 뽑아버린 적, 와이파이 꺼버린 적 있으실 거예요. 당장은 이긴 것 같습니다. 상대가 멈췄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상대가 뭘 느꼈을까요? 자기 잘못을 반성했을까요? 아니요. 반발심만 커집니다. 독재자한테 당했다고 느껴요. 표면적으로는 순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할 기회만 노리죠. 강압은 단기적 승리, 장기적 패배입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바꿔야 해요. 린 위에서 싸우는 선수가 아니라 린 밖에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축구 선수가 심판한테 옐로카드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을 원망하지 않아요. 룰에 승복합니다. 심판은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거든요. 그냥 규칙을 적용할 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나는 선수가 됩니다. 감정 대 감정의 싸움이 시작되죠. 하지만 내가 미리 정해둔 규칙을 담담하게 적용하면 나는 심판이 됩니다. 상대는 나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규칙 앞에 서게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게임 시간은 2시간까지. 이건 우리가 같이 정한 규칙이야. 시간 넘으면 자동으로 와이파이 꺼져. 이렇게 미리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내가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규칙이 작동하는 거니까요. 진지한 대화 좀 하자고 마주 앉아보신 적 있으시죠?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속마음 얘기해봐. 이렇게요. 결과가 어땠나요? 대부분 더 다쳐버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남성의 뇌에게 정면 응심은 대화 신호가 아닙니다. 기싸움 신호예요. 사냥꾼의 뇌 구조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는 건 적인지 아군인지 판별하는 순간입니다. 긴장 상태가 먼저 켜져요. 이 상태에서 속마음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평행소통이 필요합니다. 나란히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공간은 자동차 아닙니다. 운전하면서 옆에 앉아있으면 시선이 마주치지 않아요. 압박감이 없으니까 말이 나옵니다. 의외로 깊은 얘기가 차 안에서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함께 게임을 해도 좋고 나란히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요점은 마주보지 않는 것,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평행 상태일 때 남성은 안전함을 느끼고 무장 해제됩니다. 굳이 호랑이를 굴 밖으로 끌어내려 하지 마세요. 내가 굴 안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들이 편한 환경에서 그들이 편한 자세로 대화를 시작하면 열리지 않던 문이 열려요. 구체적인 상황 하나 들어볼게요. 약속 시간 정해놨습니다. 9시까지 게임 끝내기로 했어요. 근데 9시 다 되어가는데 끝낼 기미가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되죠. 9시라고 했지? 왜 안 끝내? 맨날 이러면서 왜 약속을 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싸움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 원칙이 있어요.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왜냐면 화를 내는 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무력감의 표현이거든요. 상대는 그 무력감을 읽어요. 오히려 통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감정을 완전히 빼야 합니다. NPC처럼 게임 속 안내원처럼 중계만 하세요.
지금 8시 57분이네. 9시 되면 규칙대로 와이파이 꺼지는데 중간에 끊기면 네가 손해일 텐데. 목소리 톤 변화 없이, 표정 변화 없이 사실만 전달합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아무 말 없이 스위치를 내립니다. 내가 끈 게 아니에요. 규칙이 작동한 겁니다. 이게 진짜 권위예요. 감정을 0점으로 만들고 기계적으로 룰을 집행할 때 흔들림 없는 권위가 세워집니다. 분노할수록 약해지고 담담할수록 강해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책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세요. 사랑으로 보듬으세요. 기다려주세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여쭤볼게요. 그 조언대로 해서 바뀌던가요? 무한정 기다리고 내 감정 갉아먹으면서까지 이해해줘야 할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건 그래서 다릅니다. 상대의 속마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윈도우 컴퓨터 앞에서 왜 맥북처럼 안 되냐고 화내봤자 소용없어요. 운영체제가 다른 거니까요. 대신 그 운영체제에 맞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감정으로 호소하면 에러가 납니다. 논리로 설계하면 작동해요. 규칙을 어겼을 때 배신감에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약속된 페널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정의 진짜 평화는 무한한 희생과 일방적인 이해에서 오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는 시스템에서 와요. 오늘 밤부터 억울한 피해자에서 벗어나세요. 우리 집의 규칙을 설계하는 사람, 가장 우아한 설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 곁에서 뵙겠습니다.